큰일 났어. 애들이 울잖아. 여보, 안개 때문에 길을 못 찾겠어. 엄마, 무서워. 집에 가고 싶어. 쥐, 발 헛디디면 끝장이야. 앞이 절벽이다. 우리 이제 어떡하지? 잠깐! 저기 뭔가 움직여! 하얀 개가 있네. 왜 앞을 막고 서 있지? 설마 우리한테 길을 알려주려는 건가? 따라서 가보자. 안 돼! 멈춰! 한 발만 더 갔으면 끝장이었어! 세상에, 저 개가 아니었으면 우리 다 죽었어. 제주 애월 바닷가는 아침부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백구가 앞으로 몇 번이나 사람의 목숨을 구할지, 그리고 외로운 노부부에게 얼마나 큰 기적을 선물할지. 이 녀석 보통 개가 아니야. 한라산이 보낸 천재견 한돌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감귤밭 사이로 이어진 돌담길을 따라 걸으면 멀리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죠. 이곳에서 45년째 감귤 농사를 짓고 있는 문호는 올해 78이었습니다. 아내 순자는 74, 두 사람은 평생을 이 땅에서 살아왔어요. 문호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면 눈이 떠지고 마당에 나가 감귤나무 상태를 살폈어요. 순자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오늘도 바람 많이 불겠구만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 짧은 말들 속에는 오랜 세월이 녹아 있었어요. 마을은 작았습니다. 집 20채 남짓, 그중 절반은 빈집이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70 넘은 어르신들이 사는 곳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경로당에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누가 병원에 갔는지, 오늘 바다 날씨는 어떤지, 감귤값은 어떻게 되는지가 주된 화제거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만은 마을의 터줏대감이었어요. 문호보다 1살 어렸지만 목소리만큼은 제일 컸습니다. 내가 이 동네에서 제일 오래 살았어.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제일 잘 알지. 영만은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했어요. 문호가 무슨 일을 해도 영만은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문호 양반은 맨날 그 모양이야. 문호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사실 문호는 마을에서 제일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싸우면 말리러 가고 누가 아프면 병원까지 차를 태워다 주었죠. 그런데도 영만은 문호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람들이 문호를 더 좋아했거든요. 영만은 그게 못내 섭섭했던 겁니다. 어느 날 오후 문호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폈어요. 멀리 올레길을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배낭을 메고 천천히 걷는 그들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저 사람들은 참 여유롭겠구만. 문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순자가 물통을 들고 와서 물을 건넸어요. 당신도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천천히 해요. 무리하지 말고. 알았어. 조금만 더 하고 들어갈게. 문호는 물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밭 한쪽에 앉아 감귤 몇 개를 따며 말했어요. 요즘 우리 둘이 늙어가는 게 실감나지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 문호는 웃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둘 다 건강한 편이잖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러나 문호의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남겨질까봐 무서웠어요. 순자가 먼저 갈까봐, 아니면 자신이 먼저 가서 순자를 혼자 두고 갈까봐 걱정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문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아니야. 아직은 괜찮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돌담길을 비췄어요. 문호와 순자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어요. 내일은 뭐 할 거예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내일도 오늘이랑 똑같지 뭐. 밥 보고, 밥 먹고, 또 밥 보고. 문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순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랑 같이 있으니까 좋아요. 혼자였으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문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두 사람은 그렇게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로당에서는 영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날씨가 안 좋을 거래. 비 온다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대꾸했습니다. 그럼 밭일은 쉬어야겠네. 쉬긴 뭘 쉬어. 할 일은 산더미야.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하루도 저물어 갔습니다. 문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을 한 바퀴 돌았어요. 감귤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문호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이 나무들도 나랑 같이 늙어가는구나. 순자가 안에서 불렀습니다. 들어와요. 이제 자야지. 문호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내일도 별일 없겠지. 문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이 꺼지고 마을은 고요해졌어요. 바람만이 돌담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문호와 순자의 평범한 하루였고 내일도 모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곧 그들의 삶에 특별한 존재가 나타날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문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순자가 아직 자고 있을 때 문호는 조용히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어요. 오늘은 올레길 쪽 밭을 돌아볼 생각이었습니다. 그쪽 감귤나무 몇 그루가 요즘 상태가 좋지 않았거든요. 돌담길을 따라 걷는데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고 바다는 은빛으로 반짝였어요. 올레길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관광객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길이었죠. 문호는 그 길 옆 밭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칫했습니다. 돌담 옆에 뭔가 하얀 것이 웅크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쓰레기인 줄 알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새끼 강아지였어요. 온몸이 흙투성이었고 털은 본래 하얗지만 진흙과 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숨을 헐떡이며 낑낑거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고. 문호는 무릎을 꿇고 강아지를 살폈습니다. 강아지는 눈을 간신히 뜨고 문호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호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물이 필요하겠구나. 문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물병을 가져왔습니다. 순자가 일어나 있었어요. 어딜 갔다 오는 거예요? 강아지 한 마리가 쓰러져 있어. 물 좀 줘야겠어. 순자는 놀라며 물병과 작은 그릇을 챙겨주었습니다. 어디서 온 아인가? 문호는 다시 돌담 옆으로 갔습니다. 강아지는 그대로 있었어요. 문호가 그릇에 물을 따라 강아지 앞에 놓자 강아지는 허겁지겁 물을 마셨습니다. 혀를 내밀어 정신없이 마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물을 다 마신 강아지는 문호의 다리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꼬리를 살짝 흔들며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문호는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많이 굶었구나. 어디서 온 거니? 강아지는 문호의 품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떨림도 멈췄어요. 문호는 강아지를 안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순자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 정말 새끼 강아지네. 얼마나 떠돌았을까. 불쌍하게. 한라산에서 내려온 게 아닐까 싶어. 이 근처엔 개 키우는 집도 없는데. 문호는 강아지를 마당에 내려놓았습니다.
순자는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강아지의 몸을 닦아주었어요. 흙과 먼지가 떨어지자 하얀 털이 드러났습니다. 진짜 백구네. 새하얀 강아지야. 강아지는 순자의 손길에 순순히 몸을 맡겼어요. 닦고 나니 제법 귀여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순자가 밥을 조금 말아서 주자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먹었어요. 식성도 좋네. 건강한 아이인가 봐. 문호는 강아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순자가 말했어요. 한라산에서 왔으니까 한돌이는 어때요? 한라산의 돌처럼 단단하게 자라라고. 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한돌이로 하자. 한돌은 밥을 다 먹고 나서 마당 한쪽에 누웠습니다. 햇볕이 따사로웠어요. 문호와 순자는 한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생기가 도네. 순자가 말했어요. 문호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 몇 명이 문호의 집을 찾아왔어요. 개를 주었다며? 어디 보자. 어디 있어? 사람들은 한돌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참 예쁘게 생겼네. 어디서 왔을까? 그런데 영만만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떠돌이 개가 뭐 대단하다고 난리야. 나중에 탈날 거야. 문호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영만은 늘 그랬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한돌을 쓰다듬으며 좋아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은 돌아갔어요. 한돌은 문호의 발밑에 누워 있었습니다. 문호가 움직이면 한돌도 따라 움직였어요. 벌써 주인을 알아보나 봐.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문호는 한돌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 정말 한라산에서 온 거니? 왜 우리한테 온 걸까? 한돌은 꼬리를 흔들며 문호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영특해 보였어요. 밤이 되자 문호는 한돌을 위해 마당 한쪽에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담요를 깔고 물그릇도 놓았어요. 한돌은 그 자리에 누워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문호는 한돌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순자가 문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한돌이가 온 게 우연이 아닐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내일부터 잘 돌봐줘야겠어. 그날 밤 문호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돌 생각이 계속 났어요. 저 작은 생명이 왜 자신에게 온 걸까? 문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문호가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자 한돌이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잘 잤니? 문호가 물었어요. 한돌은 짖지 않고 문호의 다리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문호는 웃었어요. 참 영특한 녀석이네. 그렇게 한돌은 문호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문호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백구가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해낼지를요. 한돌이 문호의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돌은 빠르게 적응했어요. 밥 먹을 시간이 되면 스스로 밥그릇 앞에 앉았고 문호가 밭에 가면 따라 나섰습니다. 순자는 한돌을 보며 늘 웃었어요. 이 녀석 사람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아. 어느 날 오후 문호는 밭에서 감귤을 따고 있었습니다. 한돌은 옆에서 문호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문호가 감귤을 바구니에 담다가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감귤이 풀밭으로 굴러갔어요. 문호가 허리를 굽히려는데 한돌이 먼저 달려가 감귤을 입에 물고 돌아왔습니다. 문호는 놀랐어요. 한돌은 감귤을 문호 발밑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문호는 한돌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맙구나. 영특한 녀석?
한돌은 꼬리를 흔들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한돌은 자주 문호를 도왔어요. 호미가 필요할 때면 호미를 물어다 주었고 물통이 비었을 때는 짖어서 알려주었습니다. 순자도 놀랐어요. 이 개가 보통 개가 아니네. 어쩜 이렇게 영리할까? 더 놀라운 일은 며칠 후에 일어났습니다. 순자가 허리가 아파서 마루에 누워 있었어요. 문호는 밭에 나가 있었고 순자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한돌은 순자 곁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순자가 신음을 내자 한돌은 순자의 허리 부근에 몸을 붙였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아이고, 고맙구나. 순자는 한돌을 쓰다듬었습니다. 한돌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문호가 돌아왔을 때도 한돌은 순자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날 지켜주고 있었어. 순자가 말했어요. 문호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개야. 마을 사람들도 한돌의 영리함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경로당에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문호 집게가 보통이 아니래. 그래,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사람 말을 다 알아듣는다잖아. 영마는 코웃음을 쳤어요. 걔가 얼마나 영리하겠어.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한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영마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에서 온 네 식구가 올레길을 걷고 있었어요. 부부와 초등학생 아이 둘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진을 찍으며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 샛길로 접어들었어요. 본래 길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날씨가 변했어요. 갑자기 해무가 몰려왔습니다. 제주에서는 가끔 일어나는 일이었죠. 안개가 너무 짙어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당황했습니다. 여보, 길을 잃은 것 같아. 휴대폰 신호도 안 잡혀.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무서워요. 엄마. 부모는 아이들을 달래며 길을 찾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해무는 점점 더 짙어졌고 날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개 속에서 하얀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한돌이었습니다. 한돌은 짖지 않고 가족들 앞에 섰어요.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앞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게가 뭐지? 아버지가 말했어요. 우리를 안내하는 것 같아.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은 한돌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한돌은 천천히 앞서 걸으며 가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가족들이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한돌은 절벽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크게 짖었어요. 가족들도 멈춰 섰습니다. 왜 그러지? 아버지가 앞으로 조금 나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바로 앞이 낭떠러지였습니다. 조금만 더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게가 우릴 구한 거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돌은 다시 방향을 바꿔 걷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한돌은 바람길을 따라 걸었어요. 얼마 후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었어요. 한돌은 가족들을 마을 입구까지 데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실종 신고가 들어와서 찾고 있었는데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가 한돌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개가 우리를 구했어요. 정말 고마워. 한돌은 꼬리를 흔들며 문호의 집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소식은 금세 마을에 퍼졌어요. 문호네 개가 사람을 살렸다더라. 진짜? 어떻게?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문호의 집 앞에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구조된 가족도 찾아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개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버지가 문호에게 인사했습니다.
문호는 겸연쩍게 웃었어요. 한돌이가 한 일이지 제가 뭘 했겠습니까? 사람들은 한돌을 천재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천재야. 사람보다 낫네. 한라산이 보낸 개가 맞나 봐. 칭찬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영만만은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며 중얼거렸어요. 운이 좋았을 뿐이야. 별거 아니야.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시샘이 일었습니다. 왜 문호만 늘 주목받는 걸까? 그날 밤 문호는 한돌을 안고 말했습니다. 넌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니? 한돌은 조용히 문호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가 옆에서 말했어요. 한돌이는 보통 개가 아니에요. 하늘이 보낸 개인가 봐. 문호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한돌은 특별한 존재였어요. 마을은 그날 밤 한돌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경로당에서도 집집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한돌이 화제였어요. 우리 마을에 명견이 나타났어.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문호는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어요. 한돌이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해낼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걱정도 되었어요. 너무 유명해지면 한돌을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스쳤습니다. 한돌이 가족을 구한 소식은 마을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후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어요. 제주 올레길의 영웅견, 실종 가족 구조 제목이 그렇게 달렸습니다. 문호는 신문을 보며 어리둥절했어요. 이게 뭐라고 신문까지 나오나? 마을 사람들은 한돌을 보러 자주 찾아왔습니다. 천재견 좀 보자. 정말 영리하다며? 한돌은 사람들에게 친절했어요.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하지만 문호 곁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늘 문호의 발밑에 있었습니다. 경로당에서도 한돌 이야기가 계속되었어요. 또 저 녀석이 사람을 살렸구먼. 문호 양반 복도 많지. 저런 개를 주었으니.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문호는 겸손하게 웃었어요. 한돌이가 잘한 거지 제가 뭘 했겠습니까? 하지만 영만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문호 이야기만 하는 게 못마땅했어요. 개 한 마리 주었다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영만은 속으로 사겼습니다. 밖으로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시기심은 점점 커졌어요. 사실 영만은 평생 마을의 중심에 서고 싶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오래 살았으니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호가 늘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문호를 사람들이 좋아했거든요. 영만은 그게 늘 불만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낯선 차 한 대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외제차였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세영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애월 바닷가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세영은 문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순자가 나왔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흰개 키우시죠? 세영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돌이요. 무슨 일이세요? 세영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개가 저희 집에서 잃어버린 강아지 같아서요. 2달 전에 없어졌거든요. 사진 속 강아지는 확실히 한돌과 비슷했어요. 하얀 털, 비슷한 크기.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남편을 부를게요. 순자는 밭에 있던 문호를 불렀어요. 문호가 왔을 때 세영은 다시 설명했습니다. 이 개가 제 강아지 같아요. 이름이 뭔가요? 한돌이라고 부릅니다. 올레길 돌담 옆에서 쓰러져 있는 걸 주었어요. 문호가 대답했습니다. 세영은 한돌을 보았어요. 한돌은 세영을 경계하며 문호 뒤로 숨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제 강아지는 사람을 잘 따랐는데 세영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털 색깔이 똑같아요. 크기도 비슷하고 제게가 맞는 것 같은데요. 문호는 난처했습니다. 한돌은 분명 주인 없이 떠돌던 개였어요.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주운 건데요. 문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세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키웠던 개예요. 돌려주셔야죠. 순자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잖아요. 다른 개일 수도 있어요. 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강아지가 맞아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것이었어요. 영만도 있었습니다. 영만은 세영의 편을 들었어요. 원래 주인이 있었으면 돌려줘야지. 당연한 거 아닌가? 문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돌을 데려간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정말 세영에게라면 돌려줘야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정말 당신 개가 맞나요? 세영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맞아요. 털 색깔, 크기 다 똑같잖아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저 비슷하다는 것뿐이었어요. 문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데려가시죠. 순자가 문호의 팔을 잡았어요. 당신 정말? 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 주인이 있었다면 돌려줘야지. 한돌은 문호 뒤에서 떨고 있었어요. 세영이 다가오자 한돌은 낑낑거렸습니다. 가기 싫다는 듯이요. 세영은 한돌을 안아 올렸어요. 괜찮아. 집에 가는 거야. 문호는 한돌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돌도 문호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문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세영은 한돌을 안고 차로 향했습니다. 한돌은 계속 문호 쪽을 보았어요. 차가 출발하자 한돌이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호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참 안 됐네. 문호 양반이 얼마나 아끼던 개인데. 하지만 영만만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원래 주인한테 가는 게 맞지. 뭐가 안타까워. 문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이 텅 비어 보였어요. 한돌이 늘 있던 자리가 허전했습니다. 순자가 문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마음 아프시죠? 문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지만 문호는 밥맛이 없었어요. 한돌 생각만 났습니다. 잘 먹고 있을까? 편안하게 지내고 있을까? 문호는 계속 걱정했어요. 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문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돌 없는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문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정을 들인 걸까? 주운 개인데. 하지만 한돌은 그냥 개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존재였어요. 문호의 삶에 기쁨을 준 존재였습니다. 그 기쁨이 사라진 지금 문호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문호는 평소처럼 밭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자꾸만 한돌이 생각났습니다. 한돌아, 잘 지내고 있니? 문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마을 사람들도 한돌을 그리워했습니다. 한돌이 없으니까 허전하네. 그러게 말이야. 보고 싶어. 한돌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었어요. 영만만은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개 한 마리 간 거 가지고 뭘 그래.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영만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한돌은 특별했으니까요. 문호는 그날도 밭일을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감귤을 따면서도 한돌이 떨어진 감귤을 물어다 주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호미를 들면 한돌이 옆에서 지켜보던 기억이 났습니다. 모든 게 한돌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세영의 집은 바닷가가 보이는 깔끔한 2층 주택이었습니다. 카페를 겸하고 있어서 1층은 손님들이 드나들었어요. 세영은 한돌을 2층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이제 편하게 지내. 한돌은 거실 한쪽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꼬리를 흔들지 않았어요. 세영이 밥을 가져다 놓았지만 한돌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래? 배고프지 않아? 세영이 물었지만 한돌은 반응이 없었어요. 밤이 되자 한돌은 문 앞에 앉았습니다. 문만 바라보았어요. 세영의 부모님이 2층에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게 밥도 안 먹고 저렇게만 있네. 괜찮겠어?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세영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돌은 적응하지 못했어요. 이틀째, 사흘째가 지나도 한돌은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물만 조금 마셨어요. 밤마다 한돌은 낑낑거렸습니다. 문 앞에 앉아서 계속 소리를 냈어요. 세영도 부모님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저게가 왜 저러는 거야? 아버지가 짜증을 냈어요. 세영은 한돌을 달래려 했습니다. 괜찮아. 여기가 내 집이야. 하지만 한돌은 세영을 외면했어요. 세영의 손길도 거부했습니다. 그저 문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 세영의 어머니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세영아, 저게가 정말 내게 맞니? 전혀 적응을 못하잖아. 세영은 확신이 흔들렸어요. 털 색깔이 똑같았는데 색깔만 보고 판단한 거 아니니? 저게는 다른 주인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 어머니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세영도 그걸 느끼고 있었어요. 한돌이 자신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요. 그날 밤도 한돌은 낑낑거렸습니다. 소리가 더 애절했어요. 세영은 한돌 옆에 앉았습니다. 너, 그 할아버지가 그리워? 한돌은 세영을 돌아보았어요. 눈빛이 슬펐습니다. 세영은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내가 실수한 걸까? 한돌의 모습을 보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개였다면 이렇게까지 거부하지 않을 거예요. 한돌은 분명 다른 곳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돌은 여전히 밥을 먹지 않았어요. 몸도 눈에 띄게 야위었습니다. 세영의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이러다 병 걸리겠어. 빨리 결정해야 돼. 세영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돌을 계속 데리고 있어야 할까? 아니면 돌려보내야 할까? 한돌의 눈빛을 보면 답은 명확했어요. 하지만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편 문호의 집은 적막했습니다. 문호는 밭일을 하면서도 자꾸 한돌 생각이 났어요. 잘 먹고 있을까? 행복할까?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돌이 보고 싶네요. 마을 사람들도 한돌을 그리워했습니다. 경로당에 모이면 한돌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돌이 없으니까 심심하네. 그러게 말이야. 그 영특한 녀석이 그립구만. 문호는 밭에서 일하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한돌이 감귤을 물어다 주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한돌이 자기 발밑에 앉아있던 모습도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호는 올레길을 걸었습니다. 한돌을 처음 발견했던 그 돌담 앞에 섰어요. 여기서 널 만났지. 문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인연이 짧았구나. 바람이 불어왔어요. 문호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한돌아, 행복하게 살아라. 문호는 한돌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붙잡을 수 없다면 놓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문호는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한돌이가 원래 주인한테 간 거니까 우리가 잊어야지.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보고 싶어요. 그날 밤 문호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돌 없는 밤은 길고 외로웠어요. 문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시각 세영의 집에서도 한돌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낑낑거리며 문을 긁었어요. 세영은 한돌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내일 데려다 드려야겠어. 어머니가 물었어요. 정말 내게가 아니었구나. 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욕심이었어요. 잃어버린 강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비슷한 개를 제 개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럼 내일 당장 데려다 줘. 저 개도 불쌍하고 할아버지도 걱정하실 거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세영은 한돌에게 다가갔어요.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내일 집에 데려다 줄게. 한돌은 세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세영에게 반응을 보였어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고맙다는 듯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세영은 한돌을 차에 태웠습니다. 애월 마을로 향했어요. 한돌은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가까워지자 한돌은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세영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역시 저 할아버지가 진짜 주인이구나. 차는 문호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세영이 차에서 내리자 순자가 나왔습니다. 어머, 왜 오셨어요? 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세영은 차 뒷문을 열었어요. 한돌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곧장 순자에게 달려갔어요. 한돌아. 순자는 한돌을 안았습니다. 한돌은 순자의 얼굴을 핥으며 기뻐했어요.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밭에 있던 문호가 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한돌이. 문호가 외쳤습니다. 한돌은 문호를 보자 순자를 떠나 문호에게 달려갔어요. 문호의 품에 안겼습니다. 문호는 한돌을 꼭 껴안았어요. 돌아왔구나. 정말 돌아왔어. 세영은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어요. 이 아이는 제 개가 아니었어요. 문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이 아이는 마음으로 주인을 정했어요. 그게 할아버지예요. 저희 집에서는 밥도 안 먹고 계속 할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세영이 설명했습니다. 문호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랬구나. 세영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한돌이를 잘 부탁드려요. 한돌이 돌아온 다음 날 마을은 그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아침부터 경로당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문호네개가 정말 돌아왔다며? 그 카페 사장이 직접 데려다 줬다더라.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돌이 세영의 집에서 밥도 먹지 않고 문만 바라보며 낑낑거렸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졌어요. 주인을 그리워해서 그랬대. 진짜 영특한 개네. 문호는 밭에 나가 있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한돌을 보고 싶어 했거든요. 천재견 좀 보자. 신기하네, 정말. 문호는 한돌이 구경거리가 되는 게 싫었어요. 한돌이는 그냥 평범한 개예요. 특별할 것 없습니다. 문호가 말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한돌이는 정말 특별해요. 사람을 구했잖아요. 순자도 걱정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한돌이가 힘들어할 거예요. 문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걱정이야. 한돌이를 조용히 키우고 싶은데. 그날 오후 영만이 문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영만은 늘 문호를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직접 찾아온 거예요. 문호는 놀랐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영만은 마당에 앉아 있는 한도를 바라보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문호 양반. 그게 말이오. 문호는 긴장했어요. 또 트집을 잡으려나 싶었거든요. 그 개가 정말 주인을 그리워해서 밥도 안 먹었다며? 영만이 물었습니다. 문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영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며칠 동안 문만 바라봤다고. 영만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틀렸나 보오. 문호는 영만을 바라보았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서였습니다. 영만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난 평생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었소. 나이도 많고 오래 살았으니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사람들은 당신을 더 좋아했소. 영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영만이 이런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거든요. 영만은 계속했습니다. 그게 늘 불만이었소. 왜 문호만 좋아하나 싶었지. 그래서 당신한테 늘 심술을 부렸소. 형님, 문호가 말하려 했지만 영만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듣기만 하시오. 한도리를 보면서 깨달았소. 인연이란 게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한돌은 영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짖지도 않고 경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만이 한돌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이리 와보렴. 영만이 말했습니다. 한돌은 천천히 영만에게 다가갔어요. 영만은 한돌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착한 녀석이구나. 주인을 이렇게 그리워할 수 있다니. 문호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영만이 한돌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소. 당신은 진심으로 대하니까. 형님, 저는 그냥. 문호가 말했지만 영만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요. 나처럼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따르지. 영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하오, 문호 양반. 오랜 세월 당신한테 못되게 굴어서 이제라도 사과하고 싶었소. 문호는 영만의 손을 잡았어요. 형님, 다 지난 일입니다. 이제 우리 좋은 이웃으로 지내요. 문호가 말했습니다. 영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어요. 문호는 영만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그날 저녁 문호는 순자에게 영만의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영만 형님이 사과하러 왔어. 순자는 놀랐어요. 정말요? 그분이? 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돌이를 보면서 깨달았대. 인연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 문호가 말했어요. 순자는 한돌을 보며 웃었습니다. 한돌이가 사람 마음도 움직이네요. 다음 날부터 마을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영만이 문호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시오, 문호 양반.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영만 어르신이 저렇게 친절할 수가 있나? 문호는 영만에게 감귤을 나눠주었어요. 형님, 올해 감귤 맛이 좋습니다. 드셔보세요. 영만은 감귤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고맙소. 두 사람의 관계가 풀리자 마을도 더 화목해졌어요. 한돌은 여전히 문호를 따라다녔습니다. 밭에 가면 따라가고 경로당에 가면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한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천재견이야. 어느 날 오후 문호는 한돌과 함께 올레길을 걸었습니다. 한돌을 처음 발견했던 돌담 앞에 섰어요. 여기서 너를 만났지. 벌써 몇 달이 지났네. 문호는 그동안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한돌이 가족을 구한 일 세영에게 빼앗겼다가 돌아온 일,
영만이 변한 일. 모든 게 한돌과 함께 시작된 일이었어요. 인연이란 게 참 신기하구나. 문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너를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어. 하늘이 정해준 일이었던 거야. 한돌은 꼬리를 흔들며 문호를 올려다보았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억새가 흔들리고 바다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문호는 평화로웠습니다. 한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호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한돌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저녁 식사 후 문호와 순자는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돌이가 온 후로 우리 삶이 많이 변했어요. 순자가 말했어요. 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외롭지 않아졌지. 영만 형님도 마음을 열었고, 문호가 대답했어요. 한돌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순자가 덧붙였습니다. 한돌은 두 사람 사이에 누워 있었어요.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문호는 한돌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를 지켜줘야겠어. 평생 함께하고 싶어.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문호는 별을 보며 기도했어요. 한돌이와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순자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문호는 평소처럼 밭일을 했습니다. 한돌이 옆에서 지켜보았어요. 떨어진 감귤을 주워 모으고 호미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문호는 웃으며 한돌을 칭찬했어요. 고맙구나, 한돌아. 내가 있어서 일이 즐거워. 한돌은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습니다. 문호는 한돌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을에서는 한돌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문호에게 정말 영특해. 주인을 그렇게 그리워한대. 사람들은 한돌을 부러워했어요. 나도 저런 게 키우고 싶네. 하지만 문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돌은 그냥 주어서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연은 만드는 게 아니라 만나는 거라는 것을요. 그렇게 한돌과 문호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날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몰랐습니다. 곧 또 다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요. 한돌이 돌아온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온을 찾았어요. 문호와 순자는 한돌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돌은 더욱 영특해졌어요. 문호가 필요한 것을 미리 알아채고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에 또다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관광객 한 명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이번에는 혼자 올레길을 걷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오전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걱정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벌써 몇 시간째야. 어디로 갔을까? 빨리 찾아야 할 텐데. 소방대와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수색을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올레길 주변은 샛길이 많고 절벽도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더욱 위험해질 상황이었어요. 문호도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한돌을 데리고 나갔어요. 영만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도 함께했습니다. 이쪽을 찾아봅시다. 저쪽도 살펴봐야 해. 1시간, 2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어요. 해는 빠르게 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누군가 말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돌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코를 킁킁거리며 어느 방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문호가 놀라며 뒤를 따랐어요. 한돌아, 어디 가니? 한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올레길에서 벗어나 샛길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문호는 한도를 믿고 따라갔습니다. 다른 수색대원들도 문호를 따라왔어요. 한돌은 풀숲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가시덤불도 개의치 않았어요. 문호는 헐떡이며 뒤를 따랐습니다. 한돌아, 천천히. 하지만 한돌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어요. 얼마나 갔을까요? 한돌이 절벽 근처에서 멈춰 섰습니다. 크게 짖었어요. 문호가 가까이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절벽 밑 작은 동굴 입구가 보였어요. 저기 누가 있어? 문호가 소리쳤습니다. 수색대원들이 달려왔어요. 손전등을 비추자 동굴 안에 사람이 보였습니다. 실종된 여성이었어요. 여기 있어요. 대원들이 외쳤습니다. 곧바로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로프를 내려 여성을 끌어올렸습니다. 여성은 다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괜찮으세요? 대원이 물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길을 잘못 들어서 떨어졌어요. 다리가 아파서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성이 안전하게 구조되자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을 병원으로 옮기기 전 그녀가 문호에게 물었어요. 저 개가 절 찾아낸 건가요? 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돌이가 당신을 찾았어요. 여성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한돌은 여성 곁으로 다가가 손을 핥았습니다. 구급차가 떠나고 사람들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모두들 한돌을 칭찬했어요. 정말 대단해. 천재견이 맞아. 또 사람을 살렸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만이 한돌에게 다가온 거예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영만은 한돌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잘못 봤어. 문호는 놀라며 영만을 바라보았어요. 영만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정말 특별한 개야. 내가 괜히 시샘했구먼. 영만은 문호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문호 양반, 미안하오. 내가 늘 당신을 못마땅하게 봤소. 질투했던 거요. 용서하시오. 문호는 영만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님? 다 지난 일이에요. 영만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내가 나빠서 그랬소. 이제야 깨달았소.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한돌은 두 사람 사이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경로당에서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한돌의 활약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사람들은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거워했습니다. 한돌은 마을의 영웅이 되었어요. 영만이 문호 옆에 앉았습니다. 문호 양반, 한돌이는 정말 하늘이 보낸 개가 맞소? 문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형님. 한돌이는 특별한 아이예요. 이 마을에 복을 가져다 준 개야. 우리가 잘 지켜줘야 하오. 영만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문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우리 모두가 한돌이를 아껴야죠. 밤이 깊어가자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호와 순자도 한돌과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별이 하늘에 가득했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호는 한돌을 안았습니다. 한돌아,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또 사람을 살렸구나. 한돌은 문호의 얼굴을 핥았어요.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돌이가 우리 삶을 바꿨어요. 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돌이가 온 후로 모든 게 달라졌지. 영만 형님도 마음을 열었고 마을도 더 따뜻해졌어. 그날 밤 문호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한돌이 곁에 있었고 순자가 옆에 있었어요.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평화가 이어질 거라고 문호는 믿었어요. 한돌은 문호의 발밑에서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한돌을 비췄습니다. 정말로 하늘이 보낸 개처럼 보였어요. 한돌이 두 번째로 사람을 구한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왔어요. 기자와 카메라 감독이 문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한돌이를 취재하고 싶습니다. 문호는 처음에는 난처해했어요. 저희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요. 하지만 기자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돌이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희망을 주는 이야기예요. 결국 문호는 취재를 허락했습니다. 한돌의 이야기가 방송에 나갔어요. 제목은 올레길의 천재견, 한라산이 보낸 선물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마을 경제도 살아났습니다. 다른 집 감귤도 잘 팔렸고 카페와 식당도 손님이 늘었어요. 한돌이 덕분이야. 마을 사람들은 고마워했습니다. 한돌은 정말로 마을에 복을 가져다 준 셈이었어요. 영만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트집을 잡지 않았어요. 오히려 문호를 도왔습니다. 문호 양반, 이 감귤밭은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 말아요. 문호는 감동했어요. 고맙습니다, 형님. 어느 날 저녁 순자가 허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평소보다 심한 것 같았어요. 문호는 걱정스러웠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어.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조금 쉬면 나을 거예요. 하지만 한돌은 달랐습니다. 순자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움직이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순자를 지켰습니다. 문호가 자리를 뜨려 하자 한돌이 짖었어요. 너도 걱정되는구나. 다음 날 아침 순자의 상태가 좀 나아졌습니다. 한돌이가 옆에 있어줘서 편안했어요. 순자가 말했어요. 한돌은 꼬리를 흔들며 순자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 후로도 한돌은 문호와 순자를 돌봤습니다. 두 사람이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할 때마다 한돌이 곁을 지켰어요. 한돌이가 있어서 든든해. 문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감귤이 익어가는 가을이 왔어요. 문호는 한돌과 함께 밭을 돌보았습니다. 한돌은 여전히 영특했어요. 감귤을 모아주고 호미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문호는 한돌과 함께 올레길을 걸었습니다. 한돌을 처음 만났던 그 돌담 옆을 지나갔어요. 여기서 너를 만난 게 벌써 1년 전이구나. 문호가 말했습니다. 한돌은 문호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문호는 무릎을 꿇고 한돌을 안았습니다.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 내 인생에 들어와줘서 고마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억새가 흔들렸어요.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문호는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한돌아,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자. 문호가 말했습니다. 한돌은 짖지 않았지만 문호의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두 존재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한돌아, 잘 지내니? 문호 할아버지, 오늘도 산책하시네요. 따뜻한 인사들이었어요. 문호는 행복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문호와 순자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한돌은 두 사람 사이에 누워 있었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한돌이가 온 후로 우리 삶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래, 외롭지 않아졌지. 한돌이가 있어서 매일이 즐거워. 문호가 대답했어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돌이는 정말 한라산이 보낸 선물이에요. 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하늘이 우리한테 준 선물이야.
한돌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어요. 문호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바람소리,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문호는 한돌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와 함께하는 이 길이 끝나는 날까지 같이 걷자꾸나. 한돌은 잠결에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문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순자도 웃고 있었어요. 그날 밤 문호는 꿈을 꾸었습니다. 한돌과 함께 끝없는 올레길을 걷는 꿈이었어요. 길은 아름다웠고 바다는 푸르렀습니다. 한돌은 앞서 걸으며 가끔 뒤를 돌아보았어요. 문호는 한돌을 따라 걸었습니다. 지치지 않았어요. 행복했습니다. 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문호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한돌과 함께 걷고 있다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문호는 눈을 떴어요. 한돌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침이지만 문호에게는 특별했습니다. 문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돌아, 안녕. 한돌이 달려와 문호에게 뛰어올랐어요. 문호는 한돌을 안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그렇게 문호와 한돌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올레길에서 발견된 흑투성이 백구는 이제 마을의 보물이 되었어요. 한라산이 내린 천재견 한돌이는 문호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돌을 볼 때마다 미소 지었어요.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관광객들도 한돌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한돌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세월이 흘러도 문호와 한돌의 인연은 계속되었습니다. 두 존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어요. 올레길은 그들의 길이었고 매일 함께 걸었습니다. 어느 날 문호는 한돌과 함께 바닷가에 앉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어요. 한돌아, 행복하니? 문호가 물었습니다. 한돌은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어요. 문호는 웃었습니다. 나도 행복해. 너와 함께여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문호의 흰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한돌의 하얀 털도 바람에 날렸어요. 두 존재는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서로를 느끼며. 바다는 넓었고 하늘은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연은 깊었어요. 올레길의 천재견 한라산이 보낸 선물. 한돌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문호와 순자 그리고 한돌. 세 존재가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감귤은 해마다 익어갔고 올레길에는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한돌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문호 곁을 지켰어요. 이것이 한돌의 이야기입니다. 흑투성이로 발견된 작은 백구가 마을의 영웅이 되고 한 노인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된 이야기. 그리고 그 인연은 지금도 제주 올레길 어디선가 계속되고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문호 할아버지와 진돗개 한돌이의 가정의 행복을 응원해 주세요. 실버인생 극장